자, 증가감소 지금 87쪽에 17번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자, 증가감소는 얘들아, 일단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요. 얘네는 변화량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량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여학생이 있고 학교에, 그리고 남학생이 있어. 근데 보니까 여학생은 50명이었는데 작년에 50명, 올해는 65명이에요. 그 다음에 남학생은 작년에 60명이었는데 올해는 55명이야. 그래서 봤더니 총 110명이었는데 120명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는 요것만 보는 거야. 얘에서 얘 얼마나 증가했죠? 15 증가했죠. 얘는요? 5만큼 감소했죠. 마이너스 5일 거고 얘는? 그래서 총 결과적으로 총 10이 늘었죠. 이 결과량만 봅니다.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식을 세우라고 하면 50에서 뭐 15가 늘었고 60에서 5가 빠졌고 다 필요 없어. 증가 플러스 15만큼 했고 감소 마이너스 5만큼 했다. 그래서 결국에 플러스 10만큼 나왔다. 이게 증가 감소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증가했는지 얼만큼 감소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얘네 숫자가 요걸 알아보는 게 우리 증가 감소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17번 보면서 한번 볼게. 자, 일단 1번 문제는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쌤이 지금 세울 거고 너네가 그거 갖다 적으면 돼. 자, 봐봐. 지금 작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를 구하려고 하죠. 그럼 얘를 뭘로 놓는다? 작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를 뭘로 놓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어요? 아니 1번 문제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니네 책! 지금 내가 1, 2번 문제는 안 갖고 왔단 말이야. 작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뭘로 놔야 돼? X로 놔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를 뭘로 놔야 돼요? X로 놔야겠죠. 그럼 얘가 X야.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울 거야. 자, X만큼 원래 있었죠. 원래. 그러면 X에서 어떻게 됐대? 올해는 작년보다 얼만큼 증가했대요? 그러면 X의 15%가 증가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증가했으니까 일단 플러스야. 그치? 15%는요? 100분의 15야. 그런데 X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명의 10%면은 30명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해준 거야? 30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0을 한 거지. 그럼 얘도 이 100분의 15에다가 뭘 곱해줘야겠어요? X를 곱해줘야겠죠. 원래 있던 거에 15만큼이니까. 그러면 100분의 15 X가 되겠죠? 그럼 얘네 이렇게 더해진 게 얼마가 됐다? 2300명이 됐다. 이렇게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2300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30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량만 보자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러면 얘네 이제 이대로 계산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지금 1번 답이지, 얘들아? 2번은 계산해야겠지. 그러면 얘가 100분의 100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통분해서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총 100분의 115x가 되겠죠? 이게 얼마다? 2300이다. 그러면 반대로 역수를 곱해줘야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115분의 100 이렇게 돼야겠지? 그러면 여기도 약분 될까요? 약분하면 얼마일까? 여긴 x만 남고 5로 되겠네? 얘네가 또 약분돼? 그러면 뭘로 돼?
그럼 얼마야? 20. 그러면 총 얼마? 2,000명 나오겠죠. 그럼 얘네를 좀 더 쉽게 계산하려면 얘들아 애초에 100을 곱하고 시작해도 돼. 이거 x만 구하는 거니까. 그럼 100x 더하기 15x는 10, 100, 1000만, 23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를 구하는 거는 너네가 쉬운 방법 선택해서 하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원가 정가 봅시다. 원가 정가. 자, 일단은 얘들아 원가 정가는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일단 첫 번째는 정가라는 건 얘들아 얘네를 원래 원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우리가 무슨 물건을 팔려면 그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5,000원에 사왔어. 근데 나는 이거를 한 10% 할인해가지고 팔 거야. 그럼 원래 원가는 5,000원이지만 내가 팔게 되는 거는 얼마인 거예요? 10% 할인할 거니까 5,000원에 10% 500원이죠. 그러면 4,500원에 이걸 팔 거잖아. 그게 정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을 붙여 판다든지 아니면 할인해서 판다든지 했을 때 그 가격이 정가인 거야. 그러면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에 사왔는데 쌤이 얘기한 것처럼 4,500원에 팔면 그 이득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이거를 사와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얘한테서 이익이 오는 거잖아. 그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가격, 그게 바로 정가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얘를 갖다가 이 이익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원가에 A% 이익을 붙일 거야. 그러면 원가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5,000원. 근데 나는 10%더 붙여서 팔 거야. 그럼 500원 더 붙여서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가 얼만지를 구해야 되지? 이익이. 이익이 어쨌든지 얘는 지금 내가 5,000원에 10%라고 했으니까 5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이익을 구하려면 우리가 원가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A를 해줘야겠죠. 10%면 10%만큼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고. 이해돼? 그게 이익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5,000원에 10%는 500원이니까 라고 계산하는 게 결국에는 5,000원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이익을 붙이려면 원가에다가 그 퍼센트만큼을 어떻게 해줘라? 곱해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실제로 버는 그 실제 이익은요. 원가에서 판매 가격, 그러니까 얼마에 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나 5,000원짜리 5,000원에 팔 거야. 5,000원짜리 5,500원에 팔 거야. 그럼 그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실제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실제 이익은 결국에 500원인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정가는 내가 5,000원에 500원 붙여 팔 거야. 그럼 정가는 5,500원이고 그럼 5,500원에 팔 건데 원가가 5,000원이야. 그럼 내가 받는 이익은 500원이다. 라고 하는 게 실제 이익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정가를 구할 때는 결국 얘들아 원가에 이익을 붙이는 거니까 원가 더하기 원가 곱하기 100분의 A가 되겠죠. 요게 조금 더 계산하기가 쉬울 거야. 다시 정가를 구하려면 원가에 곱하기 이익을 붙인 거. 이게 정가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봐봐. 19번. 어떤 상품의 원가에 5% 이익을 붙였어. 나 5%더 붙여서 팔 거야. 그래서 정가를 정했는데 안 팔려. 내가 이렇게 내놨더니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200원을 할인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원가죠? 그럼 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문제 지금 우리가 식을 써야 되죠. 자, 원가 X에다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 얘들아? 5%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익을 붙였죠. 그러면 더해줘야죠. 얼만큼을? 5%니까 100분의 5 X를. 그쵸? 우리 아까 원가에다가 곱해주기로 했는데 원가가 X니까 이렇게 더했다가
이익을 붙였다가 안 팔려서 어떻게 했어요? 200원 할인했죠. 그럼 200원을 빼주겠다는 뜻이잖아. 마이너스 200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8,200. 이게 식인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그대로 세우면 돼. 원가에 5% 이익을 붙였다. 원가에 5% 이익을 붙였다. 그랬다가 안 팔려서 200원 할인해서 8,200원이다. 라고 식을 지금 적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할까요? 얘네 일단 더할까? 100분의 105x죠? 마이너스 200, 8,200. 이거 일단 넘기자. 8,400 되죠? 플러스 200 되니까. 그러면 일단 100 없애줄까요? 그러면 양변에 뭐 곱해야 돼요? 100 곱해야 되죠. 105x가 8400에다가 0 2개 더. 나눠줘야죠. x 얼마일까요? 840 나오나? 네, 얼마에 나오죠? 8. 그럼 8 곱했을 때 840인 거죠? 그럼 뒤에 0 몇 개 남아있어? 840 붙였으니까 3개 남아있죠? 그럼 x 얼마? 8,000원이 되는 거죠. 2번 답은 8,000원. 이렇게. 자, 그 다음 1에 대한 문제 볼게요. 21번에. 자, 1에 대한 문제는요. 일단 알고 가야 되는 것부터 봅시다. 1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전체 1의 양을 1로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어. 다 했어. 1만큼을 다 한 거야. 이해돼? 그러면 전체 양을 1로 전체 1의 양을 1로 놓고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어떤 일을 혼자 완성하는데 A 일이 걸려요? 그럼 하루에는 얼만큼 걸릴까? 자, 예를 들어서 A일 혼자 하는데 3일 걸려요. 그러면 하루 동안 하는 일은 얼만큼인 거야? 전체 양이 1이었잖아. 이걸 다 하는데 3일 걸려. 그럼 하루에 하는 일은? 그렇죠. 3분의 1. 결국에 A분의 1만큼 한다. 3분의 1씩 3일 해서 결국에 1만큼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3분의 1만큼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루 동안 하는 일이 A이다 라고 하면 X일 동안은 얼만큼 하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하는 일이 3만큼이에요. 2일 동안 했어. 그러면 하는 전체 한 일의 양이 얼만큼인 거야? 3씩 이틀을 했으니까 6만큼 한 거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요거 알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22번 한번 볼게요. 21번은 너네가 할 수 있고, 자, 22번.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주희가 혼자 하면 12일이 걸리고요. 준호가 혼자 하면 6일이 걸려요. 그럼 얘네가 함께 작업했을 때 얼마나 걸리냐, 며칠이 걸리냐 라고 했죠. 그러면 봐봐. 전체 일의 양을 얼마로 둔다 했죠? 1. 그럼 지금 x는
얘네 둘이 얼마나 걸리는지, x1 얼마나 걸리는지가 x인 거죠. 그러면 봐봐. 얘 혼자면 12일이 걸려. 그럼 하루에 얼만큼 해요? 12분의 1만큼 해요. 준호는요? 하루에? 6분의 1만큼 하죠. 둘이 같이 할 거잖아. 근데 며칠이 걸리는지 알아? 그럼 곱하기 x. 얘네가 이만큼씩 하루에 일을 할 건데 며칠 하는지 모르니까 곱해줘야겠죠? 그랬더니 얼마? 전체 일을 다 했을 때는 그럼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네가 둘이 힘을 합쳐서 이만큼 며칠을 했더니 1만큼이 된 거야. 이해돼? 그럼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죠? 12분의 1이랑 6분의 1 더하면 얼마예요?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x가 1이에요. 그럼 x는 4. 그럼 얘네 며칠 걸린다? 4일 걸린다. 그 다음 거속시 볼게요. 거속시. 일단은 우리가 거속시는요 6학년 때도 배웠었죠. 뭐 거리 구하는 거, 속력 구하는 거, 시간 구하는 거 우리 배웠었는데 이제 우리가 약간 공식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거속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쉽냐라고 했을 때 얘들아 요거 봐봐. 동그라미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려. 마우스처럼. 그 다음에 여기 거, 속, 시 순서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럼 거리는요. 여기는 곱하기 관계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거리 구하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속력 구하고 싶어. 그럼 얘랑 얘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 얘 분수로 보시면 돼요. 시간분의 거리.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문제마다 그려놓고 아 속력 구하라 하네? 그럼 시간분의 거리 해야 되네? 식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서 왜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냐. 예를 들어서 A키로 동안 A키로로 그러니까 속도를 A킬로미터로 2시간 달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km로 2시간 달렸어. 그러면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3km 속력으로 2시간 달렸어. 그러면 총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가? 6km. 그래, 6km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는 곱하기 관계야. 2a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할 때는 자 3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몇 킬로인지 몰라. X키로 갈 거야. 그럼 3시간을 달렸더니 6킬로를 갈 수 있었어. 그럼 1시간에는 얼만큼 달린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죠, 결국에. 3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6이면 2km로 간 거잖아. 3시간을.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해줘라? 얘는 결국에 속력을 구하는 거야. 시간분의 거리. 3분의 x. 이렇게 계산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은요. 예를 들어서 x키로 거리를 이만큼 거리를 시속 5km로 달렸어. 그럼 15km를 시속 5km로 달렸으면 몇 시간 걸렸겠어요? 3시간 걸렸겠죠. 시속이라는 게 시간당 얼마나 속력을 갖냐 요거거든. 그러면 얘네는 시간 구하려면 속력분의 거리니까 5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그려준 요것만 생각하면요. 거속시는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단위가 다를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킬로미터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미터로 나와 있어. 그러면 바꿔줘야죠.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주고 시간을 분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얘네 이제 1km가 1000m, 1시간이 60분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단위 바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얘들아 우리가 그 거속시에 대한 문제를 할 때는요. 표를 그립니다. 표를.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아는 거에 대한 표를 옆에다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럼 지금 1-1번에 표 그려져 있는 거 1번에 보여요? 저 표를 지금 그릴 거야. 자, 봐봐.
일단 너네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려놔. 세로로는 거, 속, 시 항상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는 지금 그 집과 체육관을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러면 갈 때가 있을 거고 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세울 거야. 그럼 갈 때 속력이 얼마래요? 시속 15km. 올 때는요, 시속? 그 다음에 또 아는 게, 갈 때, 올 때 지금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그 거리를 우리가 x라고 놔야겠죠? 그러면 갈 때도 x, 올 때도 x겠죠? 얘네가 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집에서 학원을 왔어. 학원에서 집을 갔어. 그 거리는 똑같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했죠? 자, 이럴 때 그리는 거야. 거, 속, 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시간이야. 그럼 속력분의 거리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속력이 지금 얼마? 15. 여기는 15분의 x. 여기는 10분의 x. 이거 지금 표 채우면서 가요, 얘들아. 그래서 봤더니 얘네가 갈 때는 15km, 올 때는 10km로 왔잖아? 그랬더니 얼마나 걸렸대요? 3시간 걸렸다고 하죠. 3시간. 그럼 시간을 합쳤을 때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야? 3시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시간이었잖아.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몇 시간 나와야 된다? 3시간 나와야 된다. 그럼 얘는 어차피 얘도 시간이고 얘도 시간이니까 단위 바꿔줄 필요 없죠. 그러면 1번 표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 2번은 15분의 x랑 10분의 x를 더해서 얼마? 3이 나오면 된다. 갔다 왔다 3시간 걸렸으니까. 그럼 이럴 때 계산할 때는 분모 없애주고 가야겠죠. 그럼 얼마 곱해야 돼? 30 곱하면 되나요? 30 곱하면 여기는 그게 여기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x가 90이고 x 얼마? 16 아닌데? 18. 그러면 결국에 거리가 얼만큼 걸린 거예요? x가 18이니까 18km인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나씩 구해야 됩니다. 표그 1번도 같이 볼게요. 자, 1-2번도 우리 세울 거야. 표 세울 거야, 표. 자, 그럼 이쪽이 얘도 지금 뛰다가 도중에 어떻게 됐대? 걸어간 거죠. 그럼 뛰어갈 때, 걸어갈 때. 그러면 뛰어갈 때 거리는요? 자, 우리 지금 문제 1번에 4km로 걸어간 거리가 x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x가 들어가야 돼. 그럼 뛴 거리는요? 어떻게 알아요? 전체 몇 킬로를 간 거야, 얘가? 그러면 얘가 x 갔어. 그럼 얘는? 뛰어간 거리는 어떻게 구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km 뛰었어. 그럼 얘는 8km 뛴 거 아니에요? 3km 걸었어. 그럼 얘 7km 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돼? 전체 거리 10이야. 걸어간 거 x야. 그럼 뛰어간 거리는? 전체가 10인데 20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걸어간 만큼을 뺀 거 전체에서. 그게 뛰어간 거리일 거 아니야. 돈 이해돼? 그러면 속력은요? 뛰어갈 때는 시속? 걸어갈 때는? 그러면 이제 시간 구해야 되잖아. 그럼 또 여기다가 거속시 써. 시간 구하려면 속력분의 거리 해줘야 되죠. 그럼 얘는 6분의 10-x. 얘는 4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를 더해서 총 몇 시간 걸렸다? 2시간. 그럼 지금 1번에는 6분의 10-x 더하기 4분의 x가 2가 나와야 된다. 이게 1번 답이고요. 그럼 2번 얘를 풀어줘야겠죠. 최소 공배수 몇?
10? 12. 그럼 12 곱하면 여기는 2죠? 여기는 3x. 여기다 12 곱하면 24죠. 이거 양변 곱해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20 마이너스 2x 플러스 3x가 24. 계산하면은 x고 얘 넘어가면 4만 남네요. 그럼 x가 얼마? 4인 거죠? 이게 2번. 그럼 결국에 걸어간 거리 4km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들아 잠깐 넘어와서 1번 먼저 볼게요. 90쪽에. 자, 얘도 표 그려야겠죠? 얘들아 항상 거속시 할 땐 무조건 뭐 그려라? 표 그려라. 그럼 여기도 세로의 거속시. 너네가 아는 거 채우면 돼. 그럼 얘네는 갈 때, 올 때가 나와 있죠? 갈 때, 올 때. 그럼 갈 때 거리. 갈 때, 올 때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얼마겠어요? 똑같은 거리 왔다 갔다 할 거야. 몇 킬로인지 몰라. 둘 다 x겠죠. 그 다음에 속력은 갈 때, 올 때. 그러면 시간 구해야 되니까 거속시 하면 시간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네요. 그럼 속력분의 거리 하면 5분의 여기는 그러면 얘를 이제 식을 세워야 되잖아? 그럼 5분의 x랑 10분의 x랑 더하는 것까진 알겠어. 그치? 1시간 30분이네 근데? 1시간 30분 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그렇죠. 1과 60분의 30이니까 결국에 1과 2분의 1이고 2분의 3만큼이 되죠. 그럼 얘네 갔다 왔다 합쳐서 얼마나 걸렸단 얘기야? 2분의 3만큼 걸렸단 얘기죠. 그럼 이게 식이고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 곱해줘야지. 얼마 곱해? 10 곱하면 되겠죠? 여기 10 곱하면 2x 여기는 x 얘는 15 그러면 3x가 15니까 x는 5 그럼 결국에 얘네 거리 5km인 거죠. 그 다음 이제 다른 유형을 볼 거야. 이번에는 시차가 주어진 경우 요 애들 몇 문제 볼 거고요. 3번 한번 같이 볼게요. 3번하고 5번 같이 볼 거야. 자, 3번하고 5번은요. 얘네 지금 시차가 주어진 거지. 자, A, B 지점을 왕복하는데 같은 거리를 갈 때는 50km, 올 때는 60km로 달렸더니 갈 때가 올 때보다 30분이 더 걸렸다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얘도 표 쓸게요. 자, 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할 거죠. 그럼 거리는 x. 속력은 갈 때, 올 때. 그럼 시간은 50분의 x랑 6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표를 그리면. 그러면 얘가 봐봐. 갈 때가 올 때보다 30분이 더 걸렸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갈 때 50분 걸렸어. 올 때 20분 걸렸어. 그러면 얘가 30분이 나오려면 둘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30분이 나오죠. 우린 그걸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30분이 더 걸린 거잖아. 그러면 50분의 x에서 60분의 x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요. 왜냐면 30분 더 걸렸으니까. 빼줬을 때 얼마? 30분이니까 우리 이거 30분이라고 쓰면 돼요?
얘 시속인데? 30분은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60분이 1시간이잖아. 30분은 2분의 1이겠죠. 이걸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차가 날 때는 그러면 더 걸린 쪽에서 안 걸린 애를 뺐을 때 그 시간 차이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럼 얘는 몇 곱할까요? 50, 60, 2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 뭐 300 곱해볼까요? 그럼 얘는 얼마야? 60에 응? 얘 6만 곱해도 30 아니야? 300 아니야? 6x 아니에요? 300 곱하면 약분해서 6이잖아. 얘가 50이니까. 그럼 얘는? 얘 300 곱하면? 150. 그러면 얘네 빼면 x죠? 그럼 얘네 거리가 결국 얼마란 얘기야? 150km라는 얘기죠. 4번. 자, 그다음 5번 한번 같이 볼게요. 그 옆에. 자, 성우가 집에서 출발한 지 30분 후에 형이 성우를 같은 길로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 얘는 30분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성우는 분속 40m로 걷고 형은 분속 10m로 걸었어요. 그랬을 때 몇 분 후에 성우를 만날 수 있는지 몇 분 후에. 그러면 얘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동생, 형. 그러면 속력은 동생 분속, 그러니까 얘가 성우구나. 성우 분속 몇? 40. 형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x일까요? 어디가 x일까? 누구 시간?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냐고 했으니까 형이 뭐인 거야? 형이 x인 거잖아. 근데 얘는 형보다 얼만큼 일찍 나갔어? 그러면 그렇죠. 얘는 30분 더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아, 이게 시간이잖아. 여기가 40 플러스, 그러니까 30 플러스 x고 여기가 x잖아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아, 거리는? 속력하고 시간을 어떻게 해줘요? 곱해야 되죠? 붙어있을 땐 곱하는 거였죠? 그럼 얘네 둘 곱하면 40, 30 플러스 x고 얘는 100x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가 만난다는 건 얘들아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얘네 만날 거야. 그럼 거리가 같아져야 돼. 그럼 얘네를 갖다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0 얘랑 100x랑 같아진다. 이렇게. 이해돼? 자, 그럼 이거 풀 거예요. 1200 플러스 40x가 100x인 거죠. 그러면 넘어가면 100x 마이너스 40x가 얘를 1로 넘긴 거다. 그럼 얘는 그대로 있어야겠지. 1200 그러면 60x가 1200이고 x 얼마? x 얼마? 20. 그럼 얘네는 몇 분 후에 만나는 거예요? 20분 후에 만나는 거죠. 20분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주보고 걷거나 둘레를 걷는 경우 요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런
요런 동그란 호수가 있는 거야. 동그란.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얘들아 동그란 게 있고 저거 뭐냐. 그냥 마주보고 서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지금 7번은요. 둘레의 길이가 800m인 공원에 같은 지점. 이거 같이 해야겠다. 자, 일단은 요거 말고 6번 먼저 볼게요. 얘네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렇게 3km 떨어진 지점에 여기에는 현수가 있고요. 여기는 은경이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얘네가 마주보고 상대방을 향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이해돼? 얘네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언제 만나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얘네 거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일단 표부터 채울게. 현수. 자, 그러면 거리 말고 지금 속력은 얼마야? 시속? 분속? 얼마예요? 은경이는 분속 60m죠?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시간이 지금 얼마나 걸리는지가 x죠. 몇 분 후에 만나냐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도 x분 걸리고 얘도 x분 걸리겠죠. 얘네 똑같이 걸어와서 만날 거니까. 그럼 거리가 얘는 90x고 얘는 60x가 되는 거죠. 우리 거리 구할 때는 속력이랑 시간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가 지금 만난다는 건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3km라고 하죠. 그럼 얘네 현수가 온 거리하고 은경이가 온 거리하고 합쳐서 얼마 나와야 돼요? 3km가 나와야 돼. 근데 얘네 분속이니까 미터로 바꿔줘야 된다고. 3km 미터로 바꾸면? 그렇죠. 그럼 90x랑 60x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300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조금 쉽게 0 하나씩 떼고 갑시다. 그럼 9x랑 6x 더하면 얼마야? 그럼 15x가 300이 나와야 되네요. 그럼 x는 20. 그럼 얘네 만나는데 얼마나 걸린다? 20분 걸린다는 얘기죠. 자, 얘는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얘네 지금 동그란 공원, 요렇게 있는 거죠. 공원이. 그런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A랑 B가 같이 출발을 한다고 하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간대?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돌다가 만났어, 얘들아. 그럼 이쯤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만났을 때 얘네 거리를 더한 게 뭐가 될까요? 이 공원의 둘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간 거리 이만큼 하고 얘가 간 거리 이만큼 더 했을 때 이 둘레가 되는 거잖아. 얘네 둘레 다 돌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반대 방향으로 출발할 때는 얘네 거리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더해서 이 둘레가 나오면 돼. 근데 만약에 얘들아 같은 방향으로 가면 A, B가 둘 다 이 방향으로 출발했어. 그러면 얘네 속력이 다르죠. 그럼 좀 빠른 애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있어야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는 거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요? 빼줘야죠. 얘는 한 바퀴 돌아서 쭉 왔고 얘는 아직 이만큼밖에 못 갔으니까 전체에서 빼야 이 공원의 둘레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다른 방향은 더해주시고 같은 방향은 빼줄 겁니다. 자, 그러면 분속 30m. 그럼 여기 쌤이 여기다가 작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
얘는 A, B 이렇게 놓고 지금 거리가 어때요? 아, 시간이 같죠, 시간이. 얘네가 몇 분 후에 만나냐고 했으니까. 그치? 같은 시간 후에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x고 분속 얘는 30, 얘는 50이죠. 그럼 여긴 30x, 여긴 50x. 그럼 30x랑 50x 더해서 얼마 나와야 된다? 둘레 800 나와야 된다. 그러면 x 하나씩 빼고 가고, 0 하나씩 빼고 가고. 그럼 8x가 80이니까 x는 8x가 80이에요. x는 10이잖아요. 그럼 10분 후에 만나는 거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농도만 보고 끝냅시다. 자, 농도. 우리가 일단 농도를 볼 때는 얘들아, 우리 농도 언젠가 한번 본 적 있어. 언제밖에. 문자화식 할 때 한번 봤었어요. 기억나? 농도 구하고 소금의 양 구하고 구했었죠. 그때 문자화식에서 한번 나왔었고 이제 요거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봐봐. 소금물 농도에 관한 문제는요. 일단 소금물 농도,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저번에도 봤었죠.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거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에 100 곱해주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의 소금물의 양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어떤 걸로 이제 세우냐면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에서는요. 소금물에 물을 더 넣어도 아니면 소금물을 만들어 놓고 물을 증발시켜도 소금의 양은 어때요, 얘들아? 그대로예요.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봐봐. 5%의 소금물 200g에다가 얼만큼의 물을 더 넣으면 2%의 소금물이 되는지 볼 거야. 그러면 물을 넣기 전에 농도는 5%고 물을 넣은 후에 농도는 2%죠. 우리가 2%를 만들 거니까. 그러면 원래 200g 있었는데 거기다가 x를 추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금의 양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100분의 5에다가 200을 곱했을 것이고 얘는 100분의 2에다가 곱하기 200 플러스 x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소금의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네 둘을 같다고 놓고 푸시면 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부터 볼게요. 1-1번은 그냥 채워서 하면 되는 거거든. 위에 나와 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 1-2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표를 세워보자. 이번에는 뭐 한대? 증발시킨다고 하죠. 그럼 증발 전 그다음에 농도 소금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을 증발시키기 전에 농도는 얼마야? 물을 증발시키기 전이요. 그럼 얘는 설탕이네. 설탕이나 소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증발 전의 농도는 8%. 증발 후에는 15%. 그러면 설탕물 원래 얼마 있었죠? 150g. 증발하고 나서는 원래 150이 있었는데 날릴 거잖아. 마이너스 x. 그럼 설탕의 양은 우리 설탕의 양 구할 때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설탕물의 양 150이죠? 그럼 여긴 이거고 여기는 100분의 15 곱하기 150 마이너스 x. 그러면 얘네 둘이 어떻다고 놓고 풀어라? 같다고 놓고 풀어라. 그럼 일단 계산해 볼까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12는 150이랑 곱할 때 2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x랑 곱하면요. 100분의 15x. 그럼 우리 먼저 없애주자. 몇 곱하면 돼? 100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 여기다 100 곱하면 얼마야? 5니까. 50이니까. 50이랑 45 곱하면? 1250. 마이너스 15x가 12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 15x를 이항할게. 그러면 15x는 1200을 빼면요. 2250에서 1050. 그럼 x는 얼마? 7? 7 곱하면 105니까 70이겠네요. 그러면 얘네 증발시켜는 물의 양이 얼마다? 70. 그러면 요 식을 얘들아 얘네 는 해놓은 거를 1번에 쓰시고요. 2번에 x는 70 쓰시고 3번에 70g. 요쌤이 다시 써줄게 여기. (1번에다가) 얘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요. 9번 마지막 문제 보고 끝냅시다. 자, 이거는 다시 어떤 문제야? 더 넣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더 넣을 거니까 얘네는 어떻게 그려야 돼? 그래. 물을, 얘는 소금을 더 넣을 거네. 그러면 소금 넣기 전, 넣은 후. 그 농도는요? 농도 어떻게? 넣기 전에, 넣은 후에. 20%. 그럼 원래 소금물이 200 있었죠? 넣은 후에는? 200 플러스 X.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예요? 100분의 16 곱하기 200이죠. 여기는요? 100분의 20 곱하기 200 플러스 X. 그러면 얘들아 얘가 지금 원래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32죠. 32가 있었는데 소금을 어떻게 할 거야? 더 넣을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 x까지 써줘야 돼요. 이해돼? 얘는 소금을 더 넣은 거니까. 그러면 32 플러스 x하고 얘네 바로 계산해 볼까요? 40 플러스 100분의 20x. 이게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100 곱하고 시작할까? 어머머머. 100 곱하면은 3200 플러스 여기 x가 더하기 20x. 이렇게 되죠? 이항할게요. 100x 마이너스 20x가 4100이 3200. 그럼 얼마야? 80x가 800. 그럼 x는 10. 그럼 얘는 10g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소금을 더 넣은 건지 아니면 증발을 시켰는지 아니면 물을 더 넣었는지 그걸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